저는 사실은 너무 궁금했던 게 이 시간을 좀 궁금했던 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지난 주말에 이제 22일이었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이거 뭐지? 이러고 보도를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떤 건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국조사협회가 앞으로 정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할 때 ARS 방식을 없애고 전화 면접 방식만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근무하는 코리아 리서치를 포함해서 이제 조사협회에 이제 참여하는 회사가 34개, 34개 업체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그 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는 한 13개 업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마케팅 조사만 하거나 이제 그런 회원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 협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낸 건데 이상하게 보도의 방향은 좀 이상한 쪽으로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대대적으로 바뀌거나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한 그런 노력을 보이고 그러면 또 유권자들도 좀 다른 시각에서 조사를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 협회에서 낸 그 기준에 첫 번째는 중립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네.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를 시행하고 기계음에 의한 ARS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조사 기간은 2일 이상,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인 경우에는 재접촉을 3회 이상 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응답률은 가상번호는 10%, RDD 방식 7% 이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ARS를 안 한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사실 이 34개 회원사 중에 ARS를 하는 회사는 없죠. 예, 한 개 회사 있었는데 한 개 회사는 제명을 했고요. 네. 34개 회사가 원래 다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네.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그런 회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ARS가 없어지는 거는 네,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거 내신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응답률하고 재접촉률인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응답률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신뢰도하고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0명 조사에서 응답률이 10%면 100명 조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네.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10,000명을 조사해서 1000명이 응답해서 10%인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 응답률 기준을 10% 7%로 이제 정하셨는데 사실 지금 전화 면접 평균 응답률을 보면 14%예요. 14%. 올해 나온 조사들 네. 전화 면접 응답률은 14%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사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안심번호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안심번호라는 거 그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각 통신사로부터. 텔레콤 예. 같은 데서. 근데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조금 더 응답률이 높아서 15%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9% 정도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조사는 아예 없어진 거. 네, 가요? 이제 없어졌어요. 혹시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안심번호를 하지 않고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사 환경이 된 거예요. 이제 조사 환경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번호를 가지고 가상번호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살짝 더 높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응답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시하신 그 응답률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씬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사실은 조사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응답률이 높았어요.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그때는 17%, 20몇 프로의 응답률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 관심도 많고, 근데 지방선거 때 저희가 2달 후에 바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원 수나 조사 기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보통 일정을 10일 전에 잡거든요. 네. 가상번호를 받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고 조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선거 예측 조사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ARS 조사가 많이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자의 이제 피로도도 높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특히 최근에 양당 간의 갈등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또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응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하거나 무관심하신 분들이 그런 뭐 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좀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기준은 우리가 원래 너 다음 중간고사 때 몇 점 맞을 거야 이러면은 잘하면 나 90점 맞을 것 같은데 90점 맞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한 80점 얘기한 다음에 90점 받으면 칭찬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아니 이것도 못했어 하고 혼나니까 기준은 약간 그래도 조금 낮춰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노력한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9.9%면 보도를 공표를 안 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네, 다른 얘기죠. 나는 이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원칙을 좀 세운 거니까. 최소 이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이것도 전국 조사에 사실은 한정이 되는 거예요. 전국 조사. 아니 왜 이제는 지역구 조사가 많을 텐데 왜 지역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도 예를 들면 서울 종로 같은 데는 예전에 보니까 뭐 광진을 이런데 조사 한 20차례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한 번씩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응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지방 같은 데는 관심이 많아서 응답률이 뭐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전국 조사로 한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응답률 말고도 재접촉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다시 전화를 하느냐를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재접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사에 따라서 조사하는 회사에 따라서 14에서 45%까지 네. 굉장히 이제 레인지가 크더라고요. 근데 기준은 30%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재접촉률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를 더 깊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제보창에서 봤는데 한국 중국집에서 거기가 이제 여론조사 대상으로 찍혔나 봐요. 어머. 그래서 중국집인데.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온다고 자기 이것 좀 안 받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래서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짜장면 주문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제 여론조사 그러면 끊으면 또 전화 또 오고. 오고. 그리고 안 받으면 그동안 전화를 못 받으니까 손실이 생기시고. 그러네요.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접촉률을 높인다는 거는 원래 표집되는 표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자꾸 시도를 하다 보면 나 이 조사하기 싫고 이런데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이런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접촉률하고 응답률을 곱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미국 방식의 응답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이제 노력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고 안 한 거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걸 보여주는 지표를 좀 따로 만들기도 한다. 근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커피 쿠폰을 주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다. 예.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그것도 고려를 혹시 하시나요?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선관위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여론조사 기관에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물론 이제 비용의 문제라서 뭐 1,000원, 2,000원, 3,000원이라더라도 그게 응답자에게 어느 정도 리워드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MBC랑 조사를 하면 그 비용은 MBC에서 부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 네. 것 같네요. 블루님이 나도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투잡뛰는 김씨님이 제가 79년생인데 단 한 차례도 받은 적 없습니다. 이 정도면 로또보다 확률이 낮은 건데 대한민국 여론조사 어찌 믿습니까? 하셨는데 네물땅님이 식당은 여론조사에서 빼야지. 그걸 융통성 없이 쯧쯧 하셨어요. 수도권에 계신 분이 그 표집들 확률이 좀 더 상대적으로 낮은 것 낮죠. 같아요. 워낙 조사가 이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상대적으로. 예, 지방이 좀 더 많습니다. 고토님이 커피 말고 막걸리 쿠폰. 미스터 라이오님은 소주 쿠폰 좋다고. 한성님이 커피 줄게 시간 좀 내줘 하면 고객행위 당하는 기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보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목이 이번 총선에서 ARS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잠깐 실제 ARS 조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저는 물론 이전에 먼저 보긴 했습니다. 네. 예, 저 의견을 참여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구나. 보도자료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예. 이렇게 제목이 뽑히는구나. 예,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ARS 조사를 안 하겠다는 건 협회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소속되지 않는 회사들은 아마 ARS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은 조사를 진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뭐 ARS 조사를 하는 업체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좋은 조사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거다라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 그 우리나라 여론조사 전반에 좋은 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 34개 업체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갤럽도 있고 저희가 자주 보는 갤럽도 있고 그 코리아 리서치도 있고 당연히 있고 네. 한국 리서치,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들어봤을 만한 엠브레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ARS라고 하면 떠오르는 업체들은 다 빠져 있는 그러네요. 것 보이죠. ARS 리얼미터나 대표적인, 네. 뭐 미디어 토마토나 공정, 꽃 이런 데는 다 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업체들이 이번에 총선에 우리 잘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윤리 강령 같은 저희 보도할 때도 보도 윤리 그쵸. 강령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윤리 강령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가 88개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근데 이 중에 80%가 ARS만 하는 곳. 이더라고요. 80%. 네. 근데 각 조사회사에서 같은 조사를 한 번씩만 한다고 해도 80%가 ARS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올해에 1,500개 조사가 나왔거든요. 1,500개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50개가 조금 넘게 나오니까 1,500개 조사가 나왔는데 이 중에 전화면접 몇 개게요? 1,050개 중 1,500개 1,500개 중에. 1,500개 전에 그러면 그래도 한 500개는 전화 조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업인가요? 다운입니다. 다운이에요? 네.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43개가 전화 면접 조사고 143개요. 네. 1,500개 중에 143개가 전화 면접 네. 조사고. 그러니까 9.2% 정도만 전화 면접 조사고 10%도 안 되네요. 네, 나머지가 다 ARS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기 때문에 뭐 ARS를 지금 당장 중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고 총선 때는 그리고 지방선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ARS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전 세계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단위 국가별로 하면 우리나라가 여론조사에 발표되는 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정치 시사에 관심 많으신 분도 많고요. 예, 관심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도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론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는 좀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좀 그런 부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에서 이 소식을 일면에 다루기도 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 제목이 가짜 뉴스 뺨치는 저질 여론조사 법적으로 규제해라. 그러면서 이제 ARS가 가짜 뉴스라는 식의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일까?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ARS랑 전화 면접이랑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왼쪽에서 보시는 게 전화 면접일 잠시 거고요. 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기다려주세요. 네. 왼- 그래 이번에 심은정님이 노안을 배려한 거 해왔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점을 뺐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숫자를 보실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의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 선이 네. 어디 있는지 빨간 선이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을 보시면 전화 면접 민주당 지지율인데요. 전화 면접에서 더 낮게 나오고 ARS에서 더 높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Y축이 똑같이 설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보다 ARS가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그러네요. 민주당이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음모론 혹은 약간 좀 해석을 조금 하자면 이게 ARS가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보수지에서 ARS를 더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라는 장슬기 기자의 사견이죠. 그쵸, 사견입니다. 네, 사견 그런 추측컨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다. 네. 나는 문제를 삼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들려온다. 네. 그런 지적이 있다. 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 네. 그렇게 네. 있다라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 당시에 뭐 중국 사람들이 유입돼서 뭐 중국 뭐 응원하는 게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게 뭐 여론 조작 TF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뭐
보수 패널 분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ARS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약간 조작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하나의 구더기로 보는 것 좀 같더라고요. 흐름이 그런 게 네. 이제 연결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차이가 나긴 나네요. 사실 그래프상으로 많이 나요. 봐도. 근데 지금 되게 신기한 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저희가 이게 가짜 뉴스다, 뭔가 ARS가 많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좀 이상하긴 하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까도 뭐 사실 전체가 봤을 때 ARS 조사가 뭐 월등히 많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사실 아까도 댓글에서 지적이 있는데 그게 비용 때문인가요?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사실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이 ARS 조사가 3분의 1 정도 일반 그 조사원에 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뭐 자료를 보면 그보다 더 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물론 이렇게 조사원을 수급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여의도 연구원이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같은 이제 싱크탱크 뭐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비용을 줄여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공표되는 조사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비용, 효율성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RS 조사 업체들은 ARS 조사 업체들도 자기들의 단체가 있거든요. 예. 한국정치조사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사 계속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ARS가 그냥 뭐 공포용 조사로도 쓰이지만 약간 홍보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전화는 계속 많이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사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어쨌든 이 조사 방법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여론의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은 조사 방식이 달라도 사실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추세 그때 장설기 기자 늘 얘기했다시피 여론조사의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추세를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여론행을 보셔야 됩니다. 여론행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실제 저희 여론M 자료를 보면요. 6월 이후의 것들, 이후 것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점을 빼봤는데 조금 보기 편하신가요?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네. 숫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숫자 안 봐도 되는 게 어떠냐고 다행이라고 심은정님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지금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10월이에요. 네. 10월 들어서 이렇게 뭔가 하락하는 느낌이 쭉 보이시죠? 6월부터는 거의 뭔가 살짝씩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거의 직선을 그리다가 회색 네모 10월 들어와서 확 떨어졌는데 저때 첫 번째 점선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된 거고 네. 두 번째 점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네. 있었을 때인데요. 지금 그 중간에 이렇게 꺾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청문회 시즌입니다. 청문회, 네, 인사청문회. 네, 인사청문회 그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10월 첫 주만 해도 37.1%였어요. 저희 집계로. 네. 저희가 베이지한 통계로 해봤을 때 37.1%인데 오늘까지 추정한 걸로는 31%. 니까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6%포인트 정도 내려간 그러네요. 거니까 네.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렇게 6%포인트 정도 뭐 한 달 안에 빠진 거는 올해 지지율의 변동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정순신 국수본부장 후보자 아들 학폭 떨어졌을 때 정도. 그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좀 나올까요? 그럼요. 그래서 다 연령대별로 먼저 보실게요. 네. 지금 이것도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위로 가는지 내려가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글자가 좀 너무 작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심은정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임금님계 캔디님이 노안 커밍아웃이라는데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네. 자, 빨간색이 위에 있는 건 2, 3, 4, 5, 9고요. 네. 2, 3, 4, 50대를 가리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건 60대입니다. 모양이 하나만 다른 게 그게 60대예요. 예. 나머지는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게 10월 이후의 변화를 보는 건데요. 다른 연령대들은 다 긍정평가 다 떨어지는 게 가파르게 보이고요. 부정평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60대는 아직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상회하고 있어요. 근데 60대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60대 이상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받쳐주고 거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20, 30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저는 10월 들어서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횡보세를 보였는데 20, 네. 30대가 많이 떨어졌고 지역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글씨가 작지만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위에 있는 곳들과 파란색이 위에 있는 곳이 있는데 파란색이 위에 있는 곳 어딜까요? 대구 경북. 맞습니다. 네, 대구 경북이네요. 경북입니다. 네. 대구 경북 빼고는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부울경도 있죠. 이게 떨어져 있네요. 맞아요. 네. 부울경도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높고요. 근데 10월 초부터 이것도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다 떨어졌고 특히 충청권 그리고 서울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 대구 경북이 아직은 긍정이 부정보다 8%포인트가량 높거든요. 근데 이 대구 경북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20%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포스팅인데 뭐 서울이 거의 뒤집히려고 하고 TK는 부정평가가 긍정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 TK랑 서울을 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그래도 조금 더 윤석열 우호적, 국민의힘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서울이 경기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TK가 뒤집히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 갤럽이 나왔는데 갤럽은 또 올랐더라고요. 부사장님. 네. 갤럽이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30%였는데 그렇죠. 이번 네. 주에 이제 33%더라고요. 그리고 3%포인트 올랐네요. 예. 네. 그리고 MBC 조사는 격주로 하는데 3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두 주사의 시점 다르고 약간 뭐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30% 초반의 그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계속 뭐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갤럽 조사 보면 잘한 이유 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잘한 이유가 외교가 확 외교가 늘었습니다. 확 늘었네요. 네, 결국에는 뭐 사우디 순방 효과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번 주에 올랐으면 저는 뭐 이번에 반성도 언급을 했고 이번 주에 그다음에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긍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내용은 긍정평가의 이유로 보이지가 않는 걸로 보여요. 네. 그걸 보면 이게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혁신위원도 정해지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흔히 박스권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30%한 중반, 그 초중반대에서 이제 이렇게 좀 멈춰 있다, 정체 구간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좀 이게 어쨌든 갑자기 움직이고 있는 형세잖아요. 뭐 네. 하락세든 뭐 약간 올라갔더니라도 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어떤 계기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좀 공교롭게 아까도 뭐 장 기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점에 그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논란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계속 그 이야기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현 정부가 너무 이전 정부 탓을 많이 하고 이전 정부 뭐 심판론 그리고 뭐 2년 논쟁 이제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국정 기조를 가지고 이제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의 패배인데 그 격차가 사실은 예상보다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적 여론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이제 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 대부분의 여론은 그게 민주당에서 과연 잘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뭐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국정 기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래서 좀 민생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좀 2년 논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떨어져서 하려고 하고 이제 혁신위원회에 뭐 집권 여당에서 혁신위원회 출범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 다른 그 사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지지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혹시 그래프가 있으시면 네. 예. 저는 장 기자님하고 다르게 좀 더 크게
너무 이렇게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네. 더 많은 자료도 있는데 좀 보시기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그 집권 1년 차 있을 때 이제 77.4%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 77.4%였는데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사실 집값 문제도 있고 뭐 조국 사태도 있고 그래서 뭐 40%대까지 지지율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보니까 39.5%더라고요. 21년 그 9월달에 국정 그 지지율이 39.5%까지 39.5%. 네, 그때가 가장 바닥이었고요. 네. 그리고 40%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45.3% 정도의 지지율로 이제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권 말기에 40%대의 지지율로 끝마침을 한 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입니다. 네. 처음이었고요. 처음이었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각 여야 정당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그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고 여론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서 보궐선거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꿀 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듯이 계속 국민들이 이런 그 정치권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게 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정치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여론하고 표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민주적 권리 행사가 표죠. 네. 네, 너무 이렇게 그 정치를 불신하시고 혐오하지 마시고 건전한 비판이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이하에서 보통은 임기를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네. 지지율이. 근데 네.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 위기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임기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계속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여론조사에 계속 응답을 잘 해주셔야 저희가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정치인들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심판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여론조사의 응답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조사 비용에 그 답례를 할 수 있는 료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한 달 뒤 11월 말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